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인데, 중요한 부분만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마의 원을 보시면은, 감정평가 3방식인데, 3방식 7방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넘기시면은 3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요거하고, 오른쪽 부동산 가격 공시도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각각 거의 100% 시험자가 나와요, 그죠?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파트는 감정평가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우리가 6에서 한 7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파트는 거의 100%라고 본다면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테마 2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나요? 요거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공시제도는 두 문제가량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이거 기억하시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집의 그 평가를 우리가 이제 이 저자분이 쓰셨기 때문에 이 문제집으로 가볼게요. 326페이지로 가시면 326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제 8편 감정평가 파트에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그래서 이제 좀 별표를 쳐보시면은, 이 감정평가의 개념에 보시면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죠.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두 파트. 두 파트 과정이 유력하다 보고, 다른 데는 그냥 사이드로 가시면 돼요. 자, 감정평가의 개념은, 자,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건 어떻게 되죠? 감정평가 파트는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을 매기죠, 그죠? 뭘 판정해서?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을 매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개념의 1번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게 있죠. 이것만 좀 잡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 2번에 가시면은 무슨 시점이 중요했죠? 기준 시점이 중요했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은, 자, 기준 시점이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기준 시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항상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기준 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2번이 더 중요한 게, 자, 원칙은요, 언제 날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무슨 조사 완료? 가격 조사 완료. 다른 날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이제 꼭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다만 기준점이 미리 정해질 때는 그 날짜의 가격 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준점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은 밑에 3번에 가시면 가치 변동률이 항상 변하니까 무슨 원칙과도 관련됩니까? 변동의 원칙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좀 연결해 본다면 오른쪽에 그 감정평가의 분류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에 자 소급하고 기한부라는 게 있죠. 묶어보세요. 뭐하고 뭐하고? 소급하고 기한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준점 미리 정해놓을 때 각오로 정해놓은 것은 기한부예요, 소급이에요? 소급이고 미래로 정해놓은 것은 기한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기능인데, 자, 필요성은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우리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 이 시장이 완전해서 그래요? 좀 불완전해서 그래요?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가치 형성이 복잡하고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또 필요하고요. 사회성 공유성이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시험 문제가 가격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아니죠.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시게 되면은 평가에 대한 기능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요즘은 이제 좀 끊겼는데, 자, 감정평가의 기능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정치적과 경제적. 그러니까 정치적은 공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하는 활동이에요. 누가 하는 활동이다? 정부. 그래서 공적 주체다 보니까 쭉 보시면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왔었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하고 가세 합리화한 다음에 부동산 효율적 이용하는 관리 규제 이런 겁니다.
경제적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경제적은 정부가 하는 공적 기능입니까? 사적 기능입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능을 가리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는 좀 야매로 간다면,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4개고 여기가 지금 3개라면 우리 시험 문제가 몇 지선다죠? 그러면 여기서 아닌 걸 이렇게 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시장에서는 의자가 거래돼요. 뭐가 거래된다? 의자. 그럼 의사결정에 의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1번에 자원배분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출제가 안 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따가 감정평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킵니까? 활성화시키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부동산 가격을 막 올리거나 거래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따가 문제 나올 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아까 제가 소급하고 기한부까지 갔었죠. 그럼 현황하고 조건부를 묶어보세요. 현황하고 조건부. 자, 우리나라는 조건부하고 현황 중에서 어떤 평가가 원칙이죠? 현황이 기준이죠. 뭐가 기준이다? 현황. 그래서 현황을 기준으로 가요. 자, 현황은 따라서 있는 그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가 나오면 조건 찍으셔야 돼요. 현황 찍으셔야 돼요. 현황. 그래서 현재 주어진 상태예요. 자, 그럼 현황이라는 자체가 있는 그대로라는 단어가 있죠. 보시고요. 조건부라는 자체는 어떤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의 새로운 상태 발생 한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조건부인데, 그럼 현황은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없는 거로 봐요? 그냥 있는 거로 봐요? 그러면 나지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거부지가 되겠어요? 건부지 봐야 되지만, 조건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나지로 보겠죠, 그죠? 그럼 어느 기준이 원칙이다? 현황이 원칙이다. 거기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이따가 뭐가 나오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칙은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현황 기준도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재산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인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합리적이나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얼굴이 송우석인데 성형외과 가서 조인성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실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도 알아요. 자, 그럼 그냥요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그냥요, 원칙은 현황이에요. 근데 그냥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것도 그냥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있죠. 우리나라는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개별. 그래서 개별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게 있죠. 자, 일괄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와 건물이 일체되면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는 무슨 평가다? 일괄. 복합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을 결합하죠. 여러 필지가 이덱지가 되는 게 일괄인데, 시험 문제를 찍어드린다면 구분하고 부분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가장 시험 내 출제율이 높아요. 그 구분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가치를 달리한다는 게 나와요. 뭘 달리한다? 가치를 달리한다. 그래서 가치를 달리라는 걸 찾으셔야 되고, 부분이라는 것은 가치를 달리해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을 찾으시죠. 어떻게 돼요? 이건 가치가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구분해서는 어느 게 키포인트라고요? 가치가 찾았어? 그럼 현관펜 칠해야지. 뭐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그죠? 하나의 물건이라도 전후면으로 가치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노선에 전면이 있고요, 후면이 있으면은 한 필지가 전면 후면이 가치가 똑같다, 다르다? 전면은 보통 상업지로 가고 후면은 주거지로 가야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면 후면 나왔다, 그럼 그게 무슨 평가야? 구분평가죠. 그죠? 찾으셨어요? 전후면 뭐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왜 여름철에 막 옷이 짧아지면 치안들이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안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럼 앞면 보고 쫓아온다? 후면 보고 쫓아온다? 후면 보고 쫓아오죠. 근데 가스 청소하지 마시고요. 이게 돌아서세요. 돌아서서
무슨 평가라고 한다? 구분평가하죠. 그럼 시험 문제 전우면 나왔다? 그럼 무슨 평가다? 구분평가예요. 맞출 수 있겠어요?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되고, 그 다음에 부분은 그냥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일체로 그냥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찾았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문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감정평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에는 틀린 거는 좀 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44페이지로 가시면은 344로 갈게요. 가시면은 1번 문제 있죠? 자, 지금 1번 문제는 다 맞는데 딱 하나만 틀린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죠? 안 풀어오셨나요? 니은만 풀었죠? 그럼 기준점은 아까 미리 정했는데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여기다 기출이라고 적었어요.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가능하지 않더라도 해야 돼요. 가능한 경우만 그 일자를 기준점으로 정할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특히 아까 제가 안 했던 거는 일단 어떻습니까? 디귿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격은 변동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따가 미음번 따보세요. 기본적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본적 사항이 기준 시점이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기본적 사항이 기준점을 꼭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평가서에 포함할 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따 기준점이라는 걸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는 기출이라고 해놓으세요. 2번에다가. 아주 오래된 전에 끊긴 건데, 2번, 3번이 다 기출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올해가 30회죠? 그럼 아주 오래된 건 그냥이야 끊겨. 끊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 3번은 그냥 답만 보세요. 아까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가격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3번에 가시면 감정평가의 기능에서 아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막 감정평가를 하니까 막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막 늘어납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정답은 4번인가요?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제가 감정평가에 분류해서 나온다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4번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는 구분평가로 해요. 무슨 평가를 한다? 우리가 개별평가가 원칙이었죠. 무슨 평가가 원칙이었다? 개별 원칙이었고요. 세 가지가 일괄하고 구분하고 부분이 있죠. 이것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1번 기준이 좀 1번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1번의 감평은 잘 안 내겠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1번 감정평가에서는, 자,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합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있으면 있는 거로 보는 것을 부분으로 보고, 있어도 없는 걸로 보는 게 독립을 봐요. 그럼 독립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다 1번 감정이다. 1번 감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독립을 찾아보세요. 독립. 4번에 말씀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건 독립이 안 들어가 있죠. 독립이 어떤 거예요? 3번이 있어요. 3번 찾았어? 그럼 3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이 직접 규정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죠. 1번 감정평가예요. 그럼 내용이 평가 대상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건물 등이 있는 없는 낮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독립은 우리나라 거야, 쪽팔릴 거야. 쪽팔릴 거죠.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얘기야. 편안하게 생각해. 편안하게. 인상 쓰지 말고. 알겠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개별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이 따보세요. 일괄. 찾았어요? 답을 빨리 찾아. 1번에 개별이 있고 2번에 일괄이 있고 4번에 구분 있죠. 5번에 부분 있죠. 네 가지만 규칙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는 4번, 자, 5번에 3번,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하는 건 조건부였어요? 기한부였어요? 기한부평가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있어요. 6번? 6번에 별표 3개. 예, 이거는 봐야 돼. 왜냐면 감정평가 시험을 뺏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죠.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은 조건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평가죠. 그런가요? 근데 내가 찍어주면 5번에 참모평가 있어요? 참모평가랑 현황은 따라서 있는 그대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근데 참모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참모평가 찾으셨습니까? 참모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국민은행 본점 같은데 평가사가 고용될 수도 있죠. 그럼 그 고용주나 고용기관을 위해서 평가해야 돼요. 대중평가를 맡기면 안 되거든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다.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고용기관을 위해서 평가는 뭐니? 무슨 평가? 참모평가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이거 느낌 아주 좋아요. 아직 공인 중에서 안 나왔어요, 그죠? 이거 참모평가 찾으셨어? 다른 것들은 다 나왔었거든, 그죠? 요거만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28페이지로 가봐요. 자, 328 칠판에 적어줄게요. 328 자, 328 찾으셨어요? 시장가치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요번에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고 모의고사에 또 나왔던데, 저번에는 시장가치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라는 게 원칙이다? 그럼 시장가치 개념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현황평가, 개별 물건별 평가가 시장가치가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죠. 그럼 중요한 것은, 자, 시장가치에 대한 개념인데, 자, 요걸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밑에 가시면은 가격과 가치라는 게 있나요? 요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가격과 가치는 같아요, 달라? 글씨도 틀리죠? 그냥이야 영어도 틀려. 같아. 말 편안하게.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그럼 감정평가는 뭘 살펴서 뭘 매겨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죠, 그죠? 그럼 가치와 가격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가격이라는 것은 박스를 보잖아요. 가격은 현실적인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돼 있나? 자, 이건 누가 전문가냐면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누가 전문가다? 우리가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줬죠.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에 대한 그 중개소설을 봤는데, 만약에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 지금 아까 한 10시에 요게 한 20억에 팔렸어. 그냥이야 과거야. 그럼 과거는 거래됐던 거죠. 그럼 과거의 값이라는 것은 그냥이다 가격이라고 표시합니다. 평가사가 전문가예요?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죠. 맞아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물건을 그냥 어떤 과거의 실거래가로만 봐야 돼요? 아니면은 직접 와서 직접 실질조사를 해야 돼요? 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만약에 3번 출구 전철이 3년 있다 뚫리는데 그냥이야 가치가 올라가. 그럼 얘는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 그럼 장래이익을 그냥이야 현재 가치로 매겨야 돼. 매겨야죠. 맞아요? 그럼 현재를 가치로 매기는 그 전문가는 중개사다, 평가사다. 평가사죠. 그러면 현재는 그냥이야 가치야. 과거를 얘기하는 건 값이라는 거죠. 지금 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에 매매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장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평가사가.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하다, 장래가 중요하다. 장래 유무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유형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돈에 보이는 거고, 무형은 안 보이는 거에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시점에서 그냥입니까?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가치는 많죠. 그럼 가치는 개인마다 틀리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고 좀 추상적이죠. 근데 가격은 그냥이요 하나를 매기니까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매겨진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 전체. 근데 중요한 건 장래가 편익만 있어, 비용도 있어. 까질 수도 있죠.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하네. 가치와 가격이 단기는 같아요, 단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있죠. 가치가 비싼데 가격이 싸게 나왔어. 그러면 싸니까 안 사.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조정이 돼서 나중에 장기에 그냥입니까? 가치와 일치해집니까?
일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단기는 일치한다, 단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괴리되고 장기 가서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요. 밑에 조그만 글씨 있어요? 노안이 오시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치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괴리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죠? 찾았습니까? 장기적으로 가격이 균형순으로 회귀돼요. 그래서 가격이 가치로 회귀된다는 거죠. 그죠? 뭐 바뀌는 건 가치가 바뀌어요. 가격이 바뀌어요. 가격이 바뀌어서 가치로 회귀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자는 거야. 그래서 시장 가치가 원칙이야. 무슨 가치? 다시 할게. 가치가 하나야? 많아. 그러면 원칙을 안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돼. 시장 가치로 매기자고 정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 가치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시장 가치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정적이에요?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한정된 시장에서 몇몇이 거래된 게 아니라 통상적 다수죠. 그죠? 그래서 한정된이 맞다, 통상적이 맞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금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량이 돼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간. 출품기간 합리성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 당사자야? 정통한 당사자야? 그 시장의 추이를 알아야 되죠. 정통한 당사자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라는 단어가 있나요? 강요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최고 가격은 아니죠. 가장 빈번히 많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나왔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이 모의고사 떴어요. 이게 감정평가시험에 나왔는데 예외가 없어? 예외가 있어. 있죠. 그럼 시장가치야 시장가치 외의 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죠. 그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우리가 어떻을까? 그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까 조건처럼 합리성이나 적법성이 결여된 거는 판단할 때는 이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는 게 있죠. 내가 찍어줄게. 거기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라는 게 있어? 이게 나와. 그죠?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가고, 그러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라는 건 그냥이야. 그 내용이 나오나 보자. 사용가치 있어? 그럼 거기 보시면 사용됐을 때라는 단어가 있어? 참 쉽네. 나만 쉽나? 교환은 그냥이야. 교환이 돼. 뭐 교수님 없는데 매매 있잖아. 매매.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있는 거 찾으셔야 돼요. 찾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풍기를 샀는데 한 15년이 됐지만 내가 너무 사용하기가 좋아. 그럼 그냥이야. 아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건 사용 가치가 좋죠. 맞습니까? 근데 한 50년이 됐으면 사용 못해. 근데 골동품을 하니까 한 500만원 달래. 그럼 교환할 수도 있죠. 그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같다, 다르다. 유사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뭐가 들어가 있고? 사용. 요건 뭐가 들어가 있고? 매매가 들어가 있죠.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환 가치는 이 투자 가치가 주관적이라면, 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라는 게 있죠. 투자 가치는 그냥이야. 투자가 들어가. 못 찾았어요? 들어갔죠, 그죠? 내 말 틀렸나?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편안하게 가죠. 편안하게 인상 쓴다고 됩니다. 투자 가치는 그냥이야. 투자가 한다는 게 들어가 있죠. 근데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근데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로서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지금 찾으셨어요? 되게 쉬워.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고 투자 가치 투자가 나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투자 가치는 무슨 쪽이고 주관적이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과세도 그냥이야. 세금이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사용된다고 돼 있죠. 보험은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지? 보험과 보상에 대한 기준. 보상 가치는 이제 공익 목적에서 이제 수용을 하는 때 보상해주고, 공익은 보존과 같은 공공 목적이 경제적이야, 비경제적이야. 비경제적이고, 장부는 장부상에 대한 가치다.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간 김에 가격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옛날에 형발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발? 그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줘서 어떻게 돼요? 발생 요인이 수용급에 의해서 또 가격이 결정될 수 있죠. 가격의 이중성은 가격은 수용급에 영향을 받기만 해요. 영향을 주기도 해요. 수용급에 관련이 되겠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를 이제 짜보세요. 우리가 평가사가 그냥입니까? 먼저 가치의 형성 요인을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형성 요인은 따보세요. 일지계. 그럼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일지계.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을 먼저 따집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요. 발이 일지계요? 우리 형이 일지계요? 형이 일지계. 그럼 일반적인 요인과 일반적인 요인과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들이 변해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은 인간 관련돼서 인구고 경제적은 교통체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교통체계 상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이라는 것은 정책과 관련이 돼요. 그럼 서로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항상 안 변해요. 유동성으로 변해요. 변하고 만약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여기에 먼저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교통체계는 상권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죠. 맞습니까? 교통체계가 뚫리게 되면 이 지역이 그냥이야 인구가 늘어나. 그럼 땅값이 올라가지. 그냥이야 투기가 발생해. 정부가 규제를 하죠. 그럼 이따 연관성이 없다, 연관성이 있다? 있다라고 나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 요인이 있고 지역적 요인이 있고 개별적 요인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떨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교통체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GTX 아시잖아요, GTX. 그럼 GTX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냐에 따라서 그냥이야 가격이 틀려져. 틀려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이 만약에 지나간다. 그럼 그냥이야 그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GTX 지나가지만 중요한 건 그냥이야 그 GTX가 뚫리는 그 역이야. 역 근처에 있는 게 좋죠. 그럼 내가 부동산이 역 근처에 있어. 대박이야. 그럼 그냥이야 개별적 요인에 영향을 주겠죠. 맞아요. 그럼 형발이라는 거는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인 거죠. 부동산을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겠죠. 발생 요인. 그러면 우리 시장이 아까 완전했어요? 좀 불완전했어요? 수요급이 만나서 바로바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감정평가사가 어떻습니까?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봐요. 그래서 책이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를 하는지는 아세요? 329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기소성, 권리예전성이라는 게 있나? 그 밑에 박스를 한번 가봐. 박스를 가고 아까 좀 전에 가치 형성률을 봤죠. 그럼 발이 일지계, 형이 일지계. 그 다음에 항상 유동적이고 연관성이 있어요.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효용성, 유용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되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효용성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인간의 만족을 주는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용성. 그럼 효용성은 인간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만약에 아까 형성 요인에 여기가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주거용의 그냥입니까?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럼 그냥이야 수요가 늘어나. 그럼 가격이 올라가네? 그러면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발생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주거용은 쾌적성이 중요하고 상업용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죠. 이런 게 이제 효용성인데 우리는 기출문제에서 만약에 우리가 효용성은 맞는데 효율성 하면 돼요, 안 돼요?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는 거죠. 그죠? 효율성이다, 효용성이 맞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가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유용성 없다면 제가 얼굴에 내부 씌웁니다.
2시간 동안. 아니, 2시간 주겠다. 한번 얘기해서 미안해요. 신고할 거야. 한 2분만 랩을 씌워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유용성이 있으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죠? 공기는 유용성은 없다, 유용성은 있다.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기를 마시는데 돈을 냅니까? 아니, 대화를 하자. 가치가 발생합니까? 존재량이 적어요? 많아요. 수요에 비해 공기 부족하지 않죠. 근데 부동산 토지는요, 그냥입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 희소, 상대적 희소, 상대적 희소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그냥입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상대적 희소성,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냥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도 체크. 그럼 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구매량은 지불 능력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수요라고 나왔었거든요. 부동산은 그럼 이것도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건 공급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성이죠. 그러면 자,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이전시켜요? 소유권을 넘겨요? 그럼 권리가 이전돼야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순서가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그래서 그냥이야 우리 형이 발이 커. 무슨 발? 형발. 발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발이 일찍 깨는 게 아니죠. 발생 요인은 일찍이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요 네 개 효상 유의가 같이 발생 요인이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내가 먼저 찍어줄게. 두 번째 지분 발표죠. 두 번째 지분. 두 번째 지분이 그래도 최근에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권리가 있죠. 물권 채권. 우리가 공중도 수평공간에 지표권, 공중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을까? 이익도 있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가격입니까? 소유권입니까? 권리, 이익에 가면서, 자, 우리가 부동산에 소유권만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시험제가 개개의 권리에 대해서 각각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있다라는 거. 맞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가격은 교환의 대가의 가격만 있어요? 용의 대가는 임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과 가실이며 또 오래가니까 영속성. 단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 오래가니까 영속성이죠. 예측을 해야 되고 위치가 변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쉽죠. 그 사정에 대한 그 특수한 동기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게 없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안전해요? 좀 불안전해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균형가격 성립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문제 풀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시면 페이지로는 아까 제가 347페이지로 가시면은 347페이지 가시면 거기 6번까지 풀었죠. 그러면 7번에 자, 이것도 답만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틀린 것은 2번.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얘 나올 것 같아요.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장가치예요? 예외도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 은행이 요청한 경우는 감정평가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요거 별표 쳤어요? 요거 적중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지금 8번에 가시면요. 지금 기억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때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칙에서는 우리가 시장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가치. 그럼 적정가격이 맞겠어요? 시장가치가 맞겠어요? 시장가치가 맞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적정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3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2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아니 요거가 잠시만요. 이쪽 342페이지 이론에 가시면은 342페이지에 중간에 적정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걸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적정 가격의 정의가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이쪽 파트가 공시지가 파트예요. 공시. 그죠? 가격 공시. 그럼 가격 공시할 때는 적정 가격으로 매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가격으로? 그럼 우리가 토지만 공시해요? 주택도 공시해요? 비주거용도 공시하죠? 그럼 봐봐.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있어? 한정적이 아니라 통상적이 들어갔지. 그럼 아까 시장가치도 통상적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래가 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도 아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직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정상적으로 매기라는 거는 시장가치와 유사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규칙이 달라요. 아까는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거 전페이지 가보세요. 전페이지 가시면은 341페이지에 근거법률이라는 게 있나요? 거기에 341페이지에 근거법률 조그만 글씨. 341페이지에 포인트 65에 밑에 근거법률 찾았습니까? 자, 이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불러보세요. 어디 법률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법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걸 이해해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하다 흥분하다 갔지?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348에 가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시장 가치가 아니고 적정 가격은 틀려버렸죠. 그럼 적정 가격은 그냥입니까? 다른 법률에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미는 틀리다, 좀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적정 가격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찾으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나가서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거 할 때는 적정 가격이 맞아. 그냥 시장 가치가 맞아. 시장 가치가 맞고, 그렇죠? 표준지를 평가사가 선정하죠. 그럼 표준지를 매길 때는 무슨 가격으로? 적정 가격으로 가라는 거죠. 가격 공시에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적정 가격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요것만 캐치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저자가 일본 기억만 틀리게 한 거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죠? 정확한 판단에.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이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가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온 거와 부동산 가격 공시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를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9번도요. 일단은 제가 기출문제를 좀 다 볼 거고요. 좀 이거는 답만 볼게요. 9번에 부동산의 가치화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게 있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너무 감정평가 시험 막 나오면 너무 기출문제집 같으니까 안 되신 것 같아요. 골 때리는데 5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자, 아까 평가사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죠. 그러면 자, 현재의 편익을 미래 가치로 환원합니까? 우리 우습게 한 문제죠. 물론 연이 웃으니까 이렇게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가면 됩니다.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거죠. 골 때렸던 문제가 나왔었어요. 찾았습니까?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감정평가. 그러면 나올지 않을까? 나올 수 있을까? 유력하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저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는 아직까지 안 떴어요. 그죠? 왜? 이거 올해 넣으면 이걸 잡을 사람이 없거든. 그죠? 현재의 편익을 미래 가치다. 장래 유무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것이 정확한 부동산의 가치죠.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걸 얘네들이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가볼게. 부동산 가격은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죠. 왜 자구가 정량 알잖아. 자구가 정량 알면 뭐해? 자가 뭐야? 자원 배분의 기잖아요. 그죠? 하여튼 자구가 정량만 알아. 자원 배분의 기능도 없다, 있다. 일정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나밖에 없죠. 부동산 가치는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 그 다음에 아까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는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또 근거가 되겠고, 단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찾았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뺏겨갖고 낼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정답 몇 번? 5번. 10번은 이 저자가 쓰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아까 내가 1번에 가시면 투자자에게라는 단어가 있나? 무슨 가치야? 투자 가치지. 힘 좀 가져. 투자가 나왔잖아. 그럼 시장 가치가 아니라 투자 가치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가셔야죠.
맞습니까? 제가 아까 사용은 사용, 교환은 매매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2번에 뭐 들어갔어? 무슨 가치야? 사용 가치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눈높이로 가고 있어요, 지금. 3번에 매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무슨 가치다? 교환 가치, 교환 가치.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공공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공공목적은 그냥이야, 공익이야. 공익 가치가 되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10번, 장부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장부는 장부상의 잔존 가치라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가볍게 치세요, 가볍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7번에 2번을 내신 게 이것도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시는데 옛날 기출인데 아까 봐봐봐. 여기 전체 들었잖아. 그럼 그냥이야 여기가 인구가 늘어나. 그럼 연관성이 있겠네. 연관성이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관적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서로 얘네들이 그 형성 요인의 일반적인 사경행끼리 서로 연관성이 영향을 주고받지만 고동적이다, 변한다. 항상 변하죠. 그래요? 전철력이 뚫었다가 또 공간이 생기기도 하죠. 고동적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고동적이야, 유동적이야? 경직되어 있어, 좀 가변적이야. 가변적으로 보시면 되죠. 이해 갔죠? 그 다음 제가 12번에 아까 가격은 제가 찍었는데 2번을 찍었었어요. 2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는 권리익마다 개별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된다.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13번에 가시면은 이제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이론을 가볼게요. 이론을 가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 33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30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평가사가 지 마음대로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유지되는가의 법칙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자가 여러 가지 제자인데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13가지 원칙.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합균형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채용원칙의 내부적의 균형이라는 원칙이 있죠. 현관패. 균형. 330페이지에 채용의 내부 공간 원칙의 균형의 원칙. 찾으셨어? 그 다음에 채용의 원칙, 외부적인 거에 적합의 원칙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출이 나왔다. 그럼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으면 거의 정답이 돼요. 제 말 믿으세요? 지금 두 문제를 보겠는데 공인중개사 문제와 감정평가 문제를 볼 거예요. 잠깐만. 자, 353페이지로 가시면 아직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353페이지 가시면 20번 문제 있어요. 자, 내가 분명히 뭐와 뭐를 찍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내가 뭐 하는지 알아? 그럼 정답 몇 번? 깜짝이야. 내가 또 감정평가 강의하지? 자칙이 17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야. 그럼 요것도 뭐와 뭐의 원칙 찍으면 그럼 뭐가 답이 될 가능성이 커? 야, 다 합격하겠다.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평하고 공인중개사의 최근간 한 10년간 뒤져보면은, 5, 6년간 뒤져보면 거의 둘 중에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예외가 있어. 30회 때 안 나와 너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거라는 걸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17번이 나왔다. 그럼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적합과 균형을 보는 게 시간적인 싸움에서 이기시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원칙들이 굉장히 쌓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원칙 아시겠어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중요하다. 균형과 적합을 찍으면 거의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다 적어놔. 근데 예외도 있다. 기회비용의 원칙이 한번 나왔었어요. 최근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한번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 적합과 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가장 키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균형과 적합의 원칙을 키를 잡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까 페이지 330페이지로 가시면은 (330페이지를)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 채용의 원칙이 가장 주가 돼요. 무슨 원칙?
그럼 최고치에서는 이용을 전제로 깔고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고 경제적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최고 가치를 또 수익을 얻고 주관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객관적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마두역 사거리는 사업용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이라고 돼 있죠? 그런 정의만 좀 내리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원칙이 중요하다? 채용 원칙. 얘네들도 연관이 안 될까? 연관이 될까? 되겠죠. 채용 원칙을 주로 해서 이걸 외부적과 내부적과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건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에요. 부동산 고유. 부동산에만 나타나요. 어디에만 나타난다? 부동산에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부동산의 원칙이 아니라 일반 경제에서 따왔단 말이에요. 채용 원칙은 그냥입니까? 부동산에만 적용합니까?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토대가 된다는 게 있죠. 토대. 토대 있어요, 토대? 토대는 바탕이 된다는, 깔고 가라는 거죠. 토대가 된다는 것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대가 된다는 건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있어요? 변동과 예측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꿀팁을 드리면 얘네들도 그냥이야 그 안에 다 그 얘기 들어가. 변동은 그냥이야 변동이 들어가. 변동함으로 변화의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측도 그냥이야 예측이 들어가. 미래 예측을 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비교하실 때 부동산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까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그럼 시점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찍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예측한다는 건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러면 장래가 나오면 예측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어? 그래서 자,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이 있어요. 기준 시점? 그럼 시점 나왔다.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찍으셔야 돼요. 내 말 믿고. 그 다음에 예측은 그냥이야 장래가 나와. 그러니까 일본에 가시면 변동함으로까지 읽으면 안 돼. 변동은 변동의 원칙이지만 변동함으로 가서 끝까지 봐야 돼. 그냥이야 미래를 예측해. 장기적 배려라는 게 있죠. 그럼 장래 나왔다. 그럼 원칙 예측의 원칙 찍으시죠. 이해하셨어? 아까 평가사는 그냥이야 장래 이익이 중요해. 그걸 현재 가치로 매겼죠. 그럼 장래 유무형을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매겼다. 그럼 이익 나왔다. 수익 나왔다. 예측의 원칙을 찍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점 나오면 못 찍고 변동, 장래 나오면 예측을 찍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밑에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중요해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좀 되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머리에 좀 각오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50분하고 10분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